현지인들에게 버블 시대를 대표한 일본 아이돌을 물어보면 10중 8구는 이 그룹을 얘기할 겁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현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80년대 일본의 시티팝이 유행을 탄 지가 꽤 됐는데요. 말 그대로 어떤 도시적이고 미래적인 분위기가 그 당시에 버블 경제를 보여주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하지만 막상 현지인들에게 버블 시대를 대표한 일본 아이돌을 물어보면 10중 8구는 이 그룹을 얘기할 겁니다. 롤러스케이트로 일본을 휩쓴 히카루 겐지거든요. 버블의 최정점기였던 80년대 후반에 말 그대로 열도를 뒤집었다 하는 말이 정확한 히카루 겐지는 정말 굴곡부터 음악 색깔 그리고 감성까지 모두 버블 그 자체였는데, 오늘은 7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 히카루 겐지의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전성기 일본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일본의 80년대를 전부 묶어서 버블이라고 칭하곤 하지만은 사실 그 시절은 엄밀히 말하면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시작점까지예요. 87년부터 90년 정도까지를 버블의 최정점으로 보는데, 이 시기를 대표하는 레전드 TV 광고가 하나 있죠. 바로 코카콜라.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컨셉으로 방영이 되어서 큰 인기를 끈 광고예요. 세련되었고 행복하고 우리의 미래도 한없이 밝을 것만 같은 히카루 겐지는 이 감성과 일본 특유의 아이돌 감성, 그리고 80년대를 대표하는 놀이거리였던 그 롤러스케이트를 모두 합쳤거든요. 이 당시에는 롤러스케이트가 한창 유행이었고 롤러스케이트를 컨셉으로 한 뮤지컬도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사라진 일본 남자 아이돌의 끝판왕 자니스 또한 마찬가지였다. 자신들도 아예 이거를 컨셉으로 한 그룹을 만들어 보기로 하는 거예요. 먼저 자니스가 회사 연습생을 몇십 명 불러놓고 그룹 나온다는 얘기는 비밀로 한 채 닥치고 롤러스케이트 연습만 시켰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없는 연습생들은 나가 떨어지고 근성 있는 남은 아이들 딱딱 모아서 몇 차례의 수정을 거친 게 지금의 겐지가 되었죠. 거기에다가 원래 이글스라는 주니어 그룹으로 활동했던 두 명의 선배 아이돌을 히카루로 만들어서 둘을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카루는 맏형, 겐지는 동생들입니다. 이렇게 그룹 내에서도 유닛을 나누는 기믹은 훗날 자니스 V6가 이어받고요. 나중에는 한국의 잭스키스가 V6의 영향을 받아서 유닛을 나눴다고 밝힌 바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롤러스케이트 컨셉은 훗날 한국의 5인조 그룹 야차가 구현해서 보여주기도 했는데, 자니스는 이 히카루 겐지의 데뷔부터 아까 말씀드린 뮤지컬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어요. 뮤지컬 스타라이트 익스프레스의 일본 공연에 맞춰서 데뷔도 안 한 히카루 겐지를 뮤지컬 홍보에 꽂아주고요. 주목을 끌어온 히카루 겐지는 80년대의 젊음 그 자체를 보여주면서 팬들을 끌어모았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뷔곡 스타라이트의 하와이 로켓 비디오를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노래를 빼고 그냥 봐도 마치 세기말 금영 노래방 기본 영상일 것만 같죠? 저는 이 영상을 보고 히카루 겐지의 어떤 감성에 빠졌고요. 노래도 이에 맞춰서 속도감이 있었죠. 하지만 역시 이 노래의 매력이라면은 그 속도감과 더불어서 우주적이고 공상적인 느낌을 내어서 청중을 미래 세계로 인도했다는 것, 이것도 마치 그 뮤지컬 같은 컨셉이었어요. 실제로 자니스가 이 느낌을 위해 섭외한 작곡가는 가수 듀오 차게 앤 아스카의 멤버 아스카였는데요. 이 당시에 아스카는 기존의 음악을 벗어나서 당대의 신문물, 전자음악에 미쳐서 음악을 홀리듯이 찍어내는 시기였어요. 아스카는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히카루 겐지의 컨셉으로 녹여낸 겁니다. 히카루 겐지는 다음해인 1988년에 전설을 쓰면서 일본의 사회 현상이 돼버리는데, 말 그대로 그해 오리콘의 연간 차트 1위부터 3위를 전부 자신들의 곡으로 채운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특유의 우주적인 음악과 롤러스케이트의 속도감이 있었어요.
이 시절의 영상들은 하나같이 팬들의 함성이 엄청나죠. 이 두 노래는 각각 88년 오리콘 차트에서 2위, 3위를 차지한 대히트곡들인데요. 각자 히카루 겐지의 두 번째 싱글 그리고 네 번째 싱글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이에서도 가장 전설이 된 곡은 바로 세 번째 싱글 파라다이스 은하. 이 곡은 일본 버블의 최전성기를 대표하는 곡으로도 통하는데요. 1988년에 일본 레코드 대상의 연간 오리콘 차트 1위, 그리고 가사는 꿈의 나라를 찾아가자는 어린이들의 이야기고 이 뮤비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거는 그때의 모든 낭만을 집약했다고도 볼 수 있는 히트곡인 겁니다. 히카루 겐지의 데뷔곡 스타라이트를 써줬던 아스카는 작곡을 제안받을 때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죠. 데뷔곡은 곡의 퀄리티와 관계없이 프로모션으로도 팔릴 수 있다. 나한테 세 곡만 달라. 이게 딱 그 세 번째 곡이잖아요. 히카루 겐지는 버블의 일본에서도 가장 큰 폭발력을 보여줬고요. 일전에 제가 다른 일본 아이돌들 설명하면서 뭐 유행을 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히카루 겐지는 그거를 넘어서 그냥 사회 현상이었다고 보시면 됐어요. 이 그룹의 최고 인기 멤버는 센터에 있는 모루오시 카즈미라는 멤버였거든요. 모루오시가 팬들한테 받았던 가장 큰 선물이 섬이었어요. 섬 하나를 통째로 받았다죠. 히카루 겐지는 버블도 버블이지만 일본에는 연호 구분도 있지 않습니까? 1988년까지 쇼와, 89년부터는 헤이세이 시대라고 불렸는데 이걸로도 구분이 돼서 쇼와 시대의 마지막 아이돌로도 불렸어요. 왜냐하면 히카루 겐지의 인기는 너무 절묘하게 시대의 구분선에 맞춰서 급작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이죠. 딱 89년까지가 히카루 겐지의 전성기였고 그 전성기는 버블, 쇼와 그리고 80년대를 정확하게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장 강렬한 시기에 가장 강렬한 임팩트를 남긴 일본의 아이돌. 이 뚝 꺼지는 인기에는 당연히 급변하던 일본의 시대상과 그 폭발력에 의한 반감이 모두 겹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인기의 하락 요인을 분석했는데 첫 번째는 절정의 아이돌 붐이 꺼지고 밴드 붐이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X세대가 새로운 걸 원했듯이 일본도 똑같았죠. 아이돌들은 구시대의 산물로 비춰졌고 TV의 대세도 정통음악 프로그램에서 버라이어티로 변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출판된 히카루 겐지에게라는 책 또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졌는데 이거는 전 자니스 소속 연예인이었던 히타 코지가 쓴 자서전인데요. 지금 자니가 저지른 걸로 드러난 성추문 관련 악행들이 진작에 다 적혀져 있던 폭로책이었어요. 본격적인 파장이 일지 않았을 뿐 이 책도 상당한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그 인기에 영향을 줬다고 하죠.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는 히카루 겐지가 시대를 어떻게 대표하는지를 다시 보여주는데 맏형 라인이었던 멤버 오사와 미키오가 미래를 향한 불안감을 이유로 탈퇴, 정확하게는 배우로 살 길을 찾아야 하는데 히카루 겐지로서의 미래는 불확실했다면서, 그리고 동시에 멤버 사토 히로유키까지 탈퇴하면서 히카루 겐지는 5명만 남아요. 잠깐 5명으로 활동하던 히카루 겐지는 1995년 사실상 해체와도 같은 졸업을 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죠. 마지막 콘서트는 안표가 100만엔까지 치솟았고 공연 마지막에 멤버들이 롤러스케이트를 무대에 놔두고 퇴장하던 그 연출은 한없이 쓸쓸했다고 해요. 이 히카루 겐지가 설리 없이 헤매는 동안 이후의 아이돌들은 살 길을 찾았죠. 스왑은 여기저기 불러만 달라고 자기 PR을 하면서 예능돌이 됐고, 이후의 아이돌은 그저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닌 만능 엔터테이너로 거듭나면서 예능이든 연기든 주어진 거를 다 하게 돼요. 그래서 히카루 겐지는 아이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던 최후의 슈퍼 아이돌이라고도 합니다. 최고 인기 멤버였던 모루오시 카즈미는 이후로 자니스를 나와서 솔로와 배우 활동을 병행했고요. 지금도 하와이에 살면서 꾸준히 라이브나 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있어요. 반면에 아카사카 아키라라는 멤버는 2번이나 각성제 소지 혐의로 체포되면서 옥살이를 하는 등 굴곡이 있었고요. 멤버 오사와도 1996년에 결혼하고 나중에 이혼한 뒤에 친권을 가져와서 거의 성인 될 때까지 아들을 열심히 키웠는데 그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고 밝혀지는 등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어요. 2017년에는 데뷔 30주년 기념 재결합 논의가 있었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무산되었다고 하고요. Everybody say yeah.
마지막 슈퍼 아이돌 치고는 좀 조용한 근황인데 이것마저도 그 시절과 지금의 간극을 좀 보여주지 않나 싶어요. 버블실의 최고의 아이돌, 가장 강렬한 임팩트를 남긴 히카루 겐지의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소개부터 하고 싶은 미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앤 복구맨. 렛츠고!